네, 안녕하세요. 조직론 시간입니다. 10일간 조직의 성장과 쇠퇴 중에 두 번째 시간 조직의 쇠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쇠퇴는 Organizational Decline Theory. 자, 조직 쇠퇴는 왜 배우는 걸까요? 조직 쇠퇴는 당연합니다. 쇠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자, 조직 쇠퇴 관리의 필요성. 조직 쇠퇴 이론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조직 쇠퇴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세움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을 하고,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준비를 하자,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쇠퇴 관리의 필요성은 불확실성의 환경 변화에서 침체나 축소는 있을 수가 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결과적으로는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자. 이것이 우리가 조직 쇠퇴 이론을 배우는 또는 조직 쇠퇴 관리를 하는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팬데믹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야외 활동이 자제가 되고 국가 간의 이동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도 제한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한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만남 비즈니스와 만남의 기회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혼자서 사람은 생존을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소비와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최근에 제가 바라봤던 산업은 이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발했던 캠핑 시장이 올해서부터 많이 다운이 되고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행 시장이죠. 특히 해외 여행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간의 3년 또는 2, 3년간 억눌려 왔던 그 니즈가 이번에 한꺼번에 표출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불확실성,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조직의 침체도 있을 수도 있고 조직의 축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불확실성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저 당하고만 끝나야 되는 것인가? 또는 쇠퇴하고 끝나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쇠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철학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밀러라는 학자는 쇠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활동과 변화, 즉 내부와 외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모델을 봤는데 첫 번째가 집중형 쇠퇴, 두 번째가 모험형 쇠퇴, 세 번째가 발명형 쇠퇴, 네 번째가 이완형 쇠퇴, 이렇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자, 일단 그 밀러가 주장한 모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형 쇠퇴란 무엇인가? 장인형에서 수선공형으로 바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보면, 자, 이 타이틀이 주는 직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장인형은 품질과 원가로 주도하고 품질 원가가 목표이고 공학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집권화 구조가 있는데, 수선공형은 어떻게 되냐면 기술적 수선공이 되는 게 목표다,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기술, 완벽해야 한다. 그래서 문화는 공학이 아니라 기술 관료가 지배하는 기술 관료적 문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공학적은 다소 엔지니어링, 뭔가 이렇게 깊은 생각과 고민을 담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갖춰진다 그러면 공장처럼 찍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면 돌리면 되는데, 기술 관료는 뭐냐면 내가 그걸 일일이 검증하고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마치 조선시대에 자부심 있는 도공들처럼 직접 일일이 검수하고 하는 이런 게 중요하지, 우리는 한낱 장사치가 아니다 라는 그런 기술 관료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구조도 초집권화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장인형에서 수선공형으로 될 때는 집중형이 되면서 쇠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집중이 되죠? 기술이라는 거는 다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기술 장인, 마스터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확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게 된다? 권력이 초집중화된다는 거예요. 초집권화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통제를 위해서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권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과 기술에 집착한 나머지 그 기술자에 대한 기술 검증까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집권화가 된다. 그래서 어떻다? 쇠퇴하게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모험형 쇠퇴가 있어요. 이거는 건축가형에서 제국주의자형으로 바뀐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건축가는 집을 짓는 뭔가를 우리의 성을 쌓는 이런 개념이라면 제국주의자형은 뭐예요? 닥치는 대로 점령하고 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가형도 팽창은 맞아요. 성장하고 싶어요. 기업가 정신이 있어요. 사업 부재로 나가요. 그런데 제국주의자형은 팽창은 팽창인데 극단적으로 팽창합니다. 그리고 규모를 지나치게 키워요. 그리고 문화가 기업가 정신, 즉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사냥꾼 정신으로 간다. 뭐가 있다 그러면 일단 편입시켜라. 이런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구조는 확장 구조, 사업 구조가 아니라 일단 규모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부의 영역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내가 일단은 영역적으로 일단 편입하고 보자. 이런 확장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건축가형에서 제국주의자형은 모험적으로 쇠퇴한다 그래서 모험형 쇠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발명형 쇠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척가형에서 현실 도피형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자, 기술이에요. 기술이 있는데 기술 혁신을 해요. 과학을 중요시해요. 연구개발을 열심히 합니다.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실 도피형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기술을 추구한 나머지 비현실적인 하이테크에 집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기술에 집착을 해요. 그럼 비현실적인 하이테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당장 우리가 시장에서 팔 수 없는, 제품화를 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너무 이른 단계의 첨단 기술에 집착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R&D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면 하고 보자라는 측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을 거기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술 지상주의가 나오고 두뇌 집단을 중시하니까 어떻게 된다? 구조가 무질서해져요. 왜? 이것도 기술입니다. 이것도 하이테크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위계질서 없이 마구마구 산만하게 조직이 형성이 된다.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쇠퇴하게 됩니다. 정확한 표현이 현실을 도피하는 형태예요. 뭘로 도피해? 기술로 도피하는 거죠. 비현실적인 하이테크로 도피한다고 밀러는 봤습니다. 다음은 이완형 쇠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영업사원형에서 표류자형으로 쇠퇴하더라. 어떤 내용일까요? 자, 고도의 마케팅을 전략을 삼아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자 조직은 일체가 돼야 된다. 분권화된 관료제로 우리가 이 조직을 이끌어보자라는 영업사원형의 속성에서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확산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목표 수치를 자꾸 제시를 해요. 그리고 정치 문화가 벌어지고 과도한 관료제가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심을 잃었죠. 우리 생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분기마다 수치를 내고 목표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을 한 나머지 그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미래에 결과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는 행태를 보이더라. 결론 영업사원형에서 표류자형으로 갈 때 그야말로 표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쇠퇴한다. 이걸 가리켜
이완형 쇠퇴라고 지칭했습니다. 자, 쇠퇴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쇠퇴 원인. 쇠퇴는 조직이 위축돼요. 취약성이 드러나요. 환경적인 쇠퇴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이 심화돼요. 그리고 기타 요인들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조직이 위축이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이 기강이 위축이 되든지 아니면 조직의 어떤 역량이 부족해 떨어진다든지 하는 조직이 위축이 되고 취약성이 드러나요. 약점이 드러납니다. 시장에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약점이 드러나요. 그리고 환경적인 쇠퇴.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가항력적인 쇠퇴가 있고 또는 이 산업이 괜찮다라고 해서 경쟁이 가열차게 더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회사들이 무후죽순처럼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환경적으로 쇠퇴가 되면 어떻게 된다? 큰 쇠퇴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조직이 위축되고 취약성이 드러나고 환경적으로도 쇠퇴하고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쇠퇴가 일어난다. 기타 요인은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때문에 쇠퇴하는 경우가 있었다. 언제? IBM과 크라이슬러. 환경에 부적응했다. 조직 정신이 추락했다. 얘랑 비슷하죠? 조직의 위축이랑 좀 비슷하죠? 조직 정신이 추락했다는 말은 뭐예요? 기업가 정신이나 이 기업 운영에 대한 어떤 치열한 야성의 정신, 하고야 말겠다라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또는 그게 약화됐다. 그래서 조직 정신이 추락해서 쇠퇴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 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 분석을 했어요. 자, 봅시다. 5가지. 자, 보이시죠? 1, 2, 3, 4, 5. 네, 보입니다. 조직 쇠퇴의 단계 1, 2, 3, 4, 5를 봤어요. 1번, 무지.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블라인드 스테이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무대응. 대응하지 않아요. inaction stage. 세 번째, 오류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대응을 하긴 하는데 잘못되게 행동을 해요. faulty action stage. 네 번째로 위기. crisis stage를 맞아요. 드디어 위기를 맞습니다. 알지 못했고 대응을 하지 않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돼서 대응을 했는데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래서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체, dissolution stage를 맞게 됩니다. 이게 조직 쇠퇴의 5단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위기를 맞아서 해체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관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쇠퇴를 맞이했을 때 관리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걸 4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생성적 반응, 두 번째가 감응적 반응, 세 번째가 방어적 반응, 네 번째가 예방적 반응이라고 했는데 자,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봤을 때는 생성적 반응이 제일 좋고 예방적 반응이 제일 안 좋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방적 반응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아니 위기가 있고 쇠퇴가 있을 거면 예방을 하면 좋은 거지 왜 예방적 반응이 부정적이고 생성적 반응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더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방적 반응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조직 쇠퇴의 원인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면서 또는 저 단계, 무지 무대응의 단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가 알고 파악을 바로바로 하고 대응도 제대로 하고 행동도 오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된 행동을 하고 하는 차원의 예방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방이라는 것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미봉책에 있어서의 예방을 말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나온다면 그 여론을 잠재운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지적이 나왔으면 그 지적을 무마시킨다든지 이런 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 처방으로서의 예방이라면 저게 긍정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방이라 함은 미온적이 아니죠. 미봉책적, 근시안적 대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생성적 반응이라는 거는 자기 설계적 조직,
무슨 말이냐? 이게 위기가 오고 쇠퇴가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이걸 이참에 조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이쪽 산업에 있어서는 쇠퇴기가 왔기 때문에 이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제3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자라는 게 생성적 반응입니다. 자, 감흥적 반응은요. 감흥적 반응은 정통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건데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탐색하고 해결을 합니다. 자, 뭐가 문제야? 블라인드 단계가 아니라 문제 인식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문제라면 제품을 해결해라. 아니면 유통의 문제라면 유통을 해결해라. 아니면 브랜드의 문제라면 브랜드의 문제를 해결해라. 아니면 시장의 문제라면 우리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자 등등의 문제 탐색과 해결에 관한 접근이 감흥적 반응이고요. 방어적 반응은 뭐냐면은 고도의 관리 조직에 있어서 이거는 좀 저항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이 되죠. 어떤 부정적? 나는 아니야 라는 접근이죠. 우리 문제를 해결할 게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라는 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다? 부정적이다. 예방적 반응 말씀드렸어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미봉책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자, 관리자 원인이 있어요. 쇠퇴를 부르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어요. 근시안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문제는 문제인데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술 변화라는 게 우리 회사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거라고 나는 보지 않는다라는 등등의 고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또는 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과신.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방어 체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랑 비슷해요. 예방적 반응과 방어적 반응의 방어 체계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속성으로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블락킹을 하는 의도적 블라인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쇠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조직의 성장과 조직의 쇠퇴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직의 쇠퇴의 원인이 비단 이것만, 조직의 쇠퇴의 유형이 비단 이것만은 아니겠죠. 조직의 쇠퇴는 정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이유로 쇠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시사점은 무엇이냐? 이 불확실성 시대의 침체와 축소에 대응해서, 침체와 축소는 곧 Organizational Decline이기 때문에 여기 대응해서 어떻게 하자? 그대로 가라앉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하자는 차원이고, 우리가 이론적으로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차원이지만 관리자의 원인과 잘못된 시각들을 미리 학습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조직에 미칠지도 모르는 쇠퇴에 대해서는 의연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걸 기를 수 있다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제11강 조직의 성장과 쇠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